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총선전이 벌어질 선거구가 이제서야 확정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1개 느는 대신 비례대표가 1석 줄어듭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거대 양당의 지역구 다툼에 가뜩이나 적은 비례대표 의석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는 인구 조정에 따라 서울 노원구의 선거구가 3개에서 2개로 줄고 인천 서구는 2개에서 3개로 늘어납니다. 경기도에서는 각각 4개 선거구였던 부천과 안산이 1개씩 줄고 평택과 하남, 화성은 반대로 선거구가 하나씩 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초대형 선거구를 막기 위해 전국 4곳의 특례구역도 지정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일부는 동두천 연천 선거구에, 전북 군산시 일부는 김제 부안 선거구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22대 총선을 40일 남짓 앞두기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예비 후보들의 총선 준비에 혼선이 빚어졌고 각 당의 공천에도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유권자와 후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이라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역구 조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자 소수 정당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전북에서 의석을 하나 줄이라고 권고했는데 형평성 시비로 다투던 거대 양당이 결과적으로 지역구를 하나 늘리고 대신 비례 의석을 하나 없애기로 한 겁니다.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가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여러분? 지난 17대 총선에서 56석으로 늘기도 했던 비례대표 의석수는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24년 만에 다시 46석으로 줄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지연됐던 각 당의 막바지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되면서 정치권은 이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에선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도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 의원은 탈당을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변재일 의원도 공천 배제가 확정됐는데 이들은 또 계파 갈등 무마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5선의 안민석, 변재일 의원과 4선 홍영표 의원, 그리고 재선 기동민 의원이 결국 컷오프, 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지역구엔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기동민 의원 자리엔 김남근 변호사 등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외부 인재가 각각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공천 배제 대상엔 이른바 친명, 비명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당내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했으면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을 했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계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라고 반발하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비명계인 기동민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수진 의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위평가와 공천 배제가 겹친 비명계는 집단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민주당 탈당파가 이른바 민주연대를 꾸린 뒤 광주 출마를 예고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또는 조국혁신당으로 당명을 정한 조국 전 장관과 통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행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당내 갈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른바 명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서울 동작을이 아닌 수도권에 전략 공천하고 이현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험지에 내보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기한, 오늘까지였죠. 일부 전공의들은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선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 가운데 60여 명이 대거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밝힌 전공의 규모는 지금까지 294명. 하지만 서울의 5개 대형 병원을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부분은 꿈쩍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집계로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여전히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까지 복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근무지를 이탈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표급 전공의 94명에게 직접 대화하자며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시내 장소를 공지하고 기다렸지만 여기에 응한 전공의는 드물었습니다. 병원을 이미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 새롭게 근무를 시작할 인턴마저 계약을 줄줄이 포기하면서 진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이 되면은 인턴 전임이 임상 강사 다 이제 계약을 해놨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안 들어오겠다고.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3월 4일 이후에는 의사 면허 정지를 위한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대표급 전공의 10여 명에 대해선 현장 확인을 거쳐 곧바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절차는 이제 그 고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정부는 또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00명 수준인 국립대병원 10곳의 정교수 숫자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오후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차량이 터져나갈 정도의 위력이었는데 운전자는 차를 버려두고 사라졌다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차에 싣고 다니던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화로운 주택가 옆 도로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강력한 힘에 차량 트렁크 덮개가 분리되고 잔해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닫혀있던 조수석 차량 문도 열립니다. 곧바로 차량이 멈춰서고 누군가 운전석 창문을 뚫고 나옵니다. 이내 차량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폭발 화재로 주변 도로가 그을려 있는데요. 사고 당시 남성은 차량을 두고 이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급히 뛰어나온 인근 주민들은 운전자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애가 어디 다치려고 멍멍하던데 내가 보니까 그랬더니 가면서 신고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무시고 갔다는 거지. 나와서 조금 불을 끄다가 갔나요? 불 끄는 거 어디 있어요. 저 그냥 나와가지고선 곤두박질해서 나와가지고.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약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반쯤 달아난 20대 남성 운전자를 인근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주변에선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가스 흡입을 목적으로 가스통을 싣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에 탄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차 안에서 가스 흡입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